서울의 밤은 차갑고 무정했다. 빌딩 숲의 화려한 불빛 아래 김만호는 낡고 해진 담요를 몸에 두른 채 지하철역 출구 앞 차가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오랜 노숙 생활과 지병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거친 기침이 쉼없이 터져나왔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텅 빈 위장은 쉴 새 없이 고통을 호소했다. 그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별빛이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고통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만호는 한때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 서연이가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술에 절어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아내는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 서연이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서연이가 그를 떠나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20년 전 18살의 서연은 앙상한 몸으로 짐 가방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빠,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빠는 더 이상 저에게 아빠가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만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딸에게 소리쳤다. 가버려.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딸의 가슴에 박혔을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돌아보고는 차가운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 만호는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진 듯 했다. 서연이 떠난 후 만호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앉아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그는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왔다. 추위와 배고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밤마다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후회와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보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이자 속죄의 길이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서연이가 집을 떠나기 전 몰래 두고 갔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서연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절망이었다.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보며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눈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서연이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라면 혹시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그는 학교를 찾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밤늦은 시간 학교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만호는 학교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서연이의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거닐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노숙자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학교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자
학교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경비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김서연이라는 학생을 아십니까? 20년 전에 졸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경비원은 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초라한 행사에게 경비원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런 학생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학생의 정보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가세요. 경비원의 차가운 말에 만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학교를 떠나 다시 거리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의 눈은 점차 흐려졌고 그의 숨소리는 가늘어졌다. 그는 이대로 죽는 것일까? 서연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과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간판이 들어왔다. 낡은 슈퍼마켓 간판이었다. 20년 전 서연이와 함께 살던 동네에 있던 슈퍼마켓이었다. 그의 기억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이와 함께 그 슈퍼마켓에서 자주 장을 보곤 했다. 그 슈퍼마켓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서연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다시금 싹텄다. 만호는 겨우 몸을 이끌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슈퍼마켓 안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에도 그곳에서 일하던 할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저 김만호입니다. 혹시 김서연을 기억하십니까? 제 딸인데. 20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만호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만호의 초라한 행사에게 마음 아파하는 듯했다. 김만호 씨,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변하시다니. 서연이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이 근처 다른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이가 잘 살고 있다니, 그리고 이 근처에 살고 있다니 그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정말 서연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만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만호에게 건넸다. 서연이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서연이 아니라 이서연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찾아가지 마세요. 괜히 아이에게, 그리고 서연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소, 서연이의 주소. 그는 20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슈퍼마켓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녀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꽉 쥐고 서연이가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이의 집을 찾아갔다. 평범하지만 아늑해 보이는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꽃밭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그의 초라한 행사액이 딸에게 누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서연이가 그를 용서해 줄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만호는 집 근처 공터에 몸을 숨겼다. 그는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른 채 서연이의 집을 응시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다. 그는 서연이와 그녀의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얻은 듯 했다. 그는 공터에서 밤을 지새웠다. 추위와 배고픔이 그를 덮쳤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서연이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몸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의 집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만호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꽉 쥔 채 김서연이 살고 있다는 동네로 향했다. 낡은 슈퍼마켓 할머니의 말이 그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몸의 피로도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도 얼어붙을 듯한 추위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오직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희망만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따라 걸었다. 평범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낡은 종이 위글씨는 그의 떨리는 손에 의해 더욱 희미해지는 듯했다. 드디어 주소지에 도착했다. 아담한 마당에는 작고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문 안으로는 희미하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만호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곳이 서연이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저곳에서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구나. 그는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그의 초라한 행색이 딸의 행복한 삶에 누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20년 전 자신이 서연이의 삶을 망쳤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는 두려웠다. 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라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철봉과 몇 개의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공터 한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서연이의 집을 응시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다. 그는 서연이와 그녀의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얻은 듯했다. 첫날 밤은 혹독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밤새 기침을 멈출 수 없었고 몸은 오한에 시달렸다. 그는 잠시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서연이가 자신을 떠나던 날의 악몽이 반복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잡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차가운 빛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절규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얼굴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아침이 밝았다. 공터에는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만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서연이의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은 집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 평화로운 풍경에 그림자를 들이울까봐 두려웠다. 그는 서연이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몇몇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만호에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부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한때 자신도 저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오전 내내 그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배고픔이 극에 달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구걸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라도 딸을 지켜보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원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호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오후가 되자 만호의 몸은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눈앞이 흐릿해지고 몸은 휘청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다. 그는 벤치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의 숨소리는 점차 가늘어졌다. 그는 이대로 죽는 것일까? 서연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과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때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겨우 눈을 떴다.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유독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곱슬곱슬한 머리에 통통한 볼을 가진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만호는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서연이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다. 만호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혹시 저 아이가 서연이의 아들일까? 그의 눈에서는 희망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놀이터 주변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만호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떤 학부모는 아이들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며 만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만호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아이만이 보였다. 그는 아이에게로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고 싶었다. 서연이의 아들이라면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을 터였다. 그 순간 한 학부모가 만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애들 노는 곳에서 이러지 마세요. 수상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세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학부모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만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만호를 단순한 노숙자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아이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 했다. 만호는 그들의 시선과 말에 압도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이의 행복한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겨우휴 발걸음을 돌려 공원을 벗어나려 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공원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향했다. 그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고 그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점차 감겼고 그의 의식은 희미해졌다. 그는 이대로 죽는 것일까? 서연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과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때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겨우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김만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바로 서연이의 남편 이선우였다. 선우는 퇴근길에 우연히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만호를 발견했다. 그는 만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만호의 낡은 옷차림과 수척해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만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것 같으신데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만호는 선우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그의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는 선우의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선우는 만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우는 만호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서연이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사진 속 서연이의 어릴 적 모습과 만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지 직감했다. 선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서연이에게서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우는 만호의 어깨를 잡았다. 아저씨, 괜찮으시면 제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만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만호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선우에게 이끌려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딸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선우는 김만호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만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그의 옷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선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만호가 서연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이에게서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고통과 상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선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민우가 블록 쌓기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민우는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를 닮은 듯한 초라한 모습의 노숙자가 아빠의 팔에 이끌려 들어오는 모습은
어린 민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아빠,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민우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호는 민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민우의 해맑은 얼굴이 들어왔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통통한 볼, 그리고 서연이를 닮은 듯한 눈빛. 만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아이가 서연이의 아들이구나. 자신의 손자구나. 그는 손을 뻗어 민우의 볼을 만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의 더러운 손이 손자의 깨끗한 볼에 닿는 것이 두려웠다. 선우는 민우에게 안심시키듯 말했다. 민우야, 손님이야. 아빠 아는 분이야. 어서 방으로 가서 놀아. 그는 민우의 시선이 만호에게서 멀어지도록 유도했다. 민우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만호를 응시했다. 그는 만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다. 선우는 만호를 욕실로 안내했다. 아저씨, 일단 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좀 녹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호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만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민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 만호가 욕실로 들어간 후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는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조용히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민우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 민우는 괜찮아. 그런데 오늘 집에 손님이 오셨어. 좀 특별한 손님이야. 특별한 손님, 누구? 서연이는 의아해했다. 선우는 말을 골랐다. 당신 아버지. 같아. 그의 말에 서연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만이 흘렀다. 선우는 서연이의 반응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어?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어? 당장 내보내. 당장.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터져 나오는 듯했다. 서연아, 진정해. 일단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아버님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일단 집에 모셔왔어. 선우는 서연이를 달랬다. 몸이 안 좋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내보내라고 서연이는 절규하듯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서연아, 제발 와서 이야기하자. 이대로 내보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일단 와서 아버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자. 선우는 서연이를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아버지의 모습, 그녀에게 폭언을 퍼붓던 아버지의 모습.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선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금 갈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선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이가 집으로 오는 동안 만호를 돌봐야 했다.
만호는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선우가 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앙상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민우가 가지고 놀던 블록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선우는 만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아버님, 일단 차라도 좀 드세요. 몸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는 만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만호는 선우의 호칭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를 끼쳤습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선우에게 폐가 될까봐 두려웠다. 괜찮습니다. 일단 몸부터 좀 추스르세요. 서연이가 곧 올 겁니다. 선우는 만호를 안심시켰다. 그는 만호가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게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인간적인 연민으로 만호를 대했다. 만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는 그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다. 그는 선우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노숙자 신세인데도 사위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우가 조용히 만호에게 다가왔다. 민우는 만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파 보여요? 민우의 순수한 질문에 만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만호는 민우의 순수한 눈을 피했다. 그는 자신이 손자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는 민우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선우는 민우의 어깨를 잡았다. 민우의 할아버지는 좀 힘드셔서 그래. 괜찮을 거야. 우리 민우는 가서 그림 그릴까? 선우는 민우를 방으로 보냈다. 그는 민우가 만호의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만호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손자에게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서연이와 민우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만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늙고 병들고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는 여전히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는 만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만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호는 서연이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와 슬픔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감히 딸의 눈을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만호의 가슴에 박혔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답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요. 당신은 내게 아빠가 아니야. 내 앞에서 사라져줘. 제발. 서연이는 절규하듯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울분을 터뜨렸다. 만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서연이의 울부짖음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서연이의 모든 원망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선우는 서연이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진정해. 아버님은 지금 많이 힘드셔. 일단 이야기를 좀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을 이야기 없어.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내보내. 서연이는 선우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망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만호는 서연이의 절규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고 그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의식의 끈을 놓았다. 그는 서연이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완전히 고갈된 듯했다. 서연이는 만호가 쓰러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방금까지 그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선우는 만호를 급히 부축했다. 아버님. 그는 만호의 의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만호는 미동도 없었다. 선우는 즉시 헵시크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서연이는 쓰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그녀는 그 손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던 기억, 아버지가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선우는 쓰러진 김만호를 급히 부축하여 거실 소파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는 몹시 가늘었다. 서연이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방금까지 아버지를 향해 퍼부었던 분노와 모욕적인 말들이 뇌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선우는 만호의 맥박을 확인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그는 만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만호는 미동도 없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과 수척한 모습이 단순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한 인간의 처절한 흔적임을 깨달았다. 민우는 거실 문틈으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눈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빠가 손님이라고 했던 초라한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에 겁을 먹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 노인에 대한 묘한 연민이 싹텄다. 민우는 어른들의 대화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슬픔과 아빠의 다급함은 느낄 수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은 김만호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연이와 선우는 구급차에 동승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서연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과거의 모든 원망과 분노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만호를 응급실로 옮겼다. 서연이와 선우는 초조하게 응급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서연이는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2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자신들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얼마 후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천증, 그리고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되어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이는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선우는 서연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힘내. 아버님은 강한 분이시잖아. 분명 버텨내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연이를 위로하려 애썼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만호의 모습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아빠, 저 서연이에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매정하게 대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독립심이었다. 아버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홀로 강하게 살아남아야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그녀가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기억, 동네 공원에서 함께 비눗방울을 불던 기억, 그리고 생일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만호는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듯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제 목소리 들려요, 아빠. 만호는 겨우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이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얼굴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그렇게 미워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제가 다 용서할게요. 아빠, 제발.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만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이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선우는 병실 문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연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만호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이 서연이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서연이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아, 아버님은 당신 목소리를 듣고 계셔.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드려.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 선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씩씩하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 민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나가는 법을 배웠다. 만호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이의 행복한 삶을 보고 들으며 자신의 마지막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했다.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만호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그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만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가득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원망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서연이를 품에 안았다. 서연아, 아버님은 편안하게 가셨어. 아버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가셨을 거야.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야. 그의 위로에 서연이는 더욱 흐느꼈다. 김만호의 죽음은 서연이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서연이와 선우, 그리고 민우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만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민우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렸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서연이는 민우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민우의 순수한 시선이 김만호에게 닿았다. 어린아이의 눈은 어떤 편견도 없이 그저 아픈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만호는 민우의 순수한 시선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아픔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마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선우는 민우를 방으로 보낸 후 만호의 옆에 앉아 다시 한번 차를 건넸다. 만호는 선우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했지만 그의 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이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회사에서 곧장 달려온 듯 그녀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녀의 눈은 거실에 앉아있는 만호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만신창이가 된 몸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잃은 눈동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이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만호에게 다가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만호는 서연이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와 함께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감히 딸의 눈을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만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어떤 대답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악몽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그의 목에서는 쉰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대답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라고 내 앞에서 사라져줘. 제발. 서연이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울분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그녀의 삶에 드리웠던 어둠 어머니의 죽음,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만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서연이의 울부짖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원망과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고통에 일그러졌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선우는 서연이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진정해. 아버님은 지금 몸이 많이 힘드셔. 일단 이야기를 좀 듣고. 선우는 서연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 이야기 없어.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내보내. 서연이는 선우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녀의 분노는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망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만호는 서연이의 절규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고 그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놓았다. 그는 서연이의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낡은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완전히 고갈된 듯했다. 서연이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방금까지 그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공포와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선우는 재빨리 만호를 부축했다. 아버님, 아버님. 그는 만호의 의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만호는 미동도 없었다. 선우는 급히 헬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절망감이 묻어났다. 서연이는 쓰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는 그 손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던 기억. 아버지가 자신을 목마 태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것 같다며 함께 웃던 기억. 그리고 생일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며 우리 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기억들. 그 모든 기억들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만을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아빠, 아빠.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그렇게 미워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제가 다 용서할게요. 아빠,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다. 민우는 방문 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엄마가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우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의 슬픔에 민우의 작은 가슴도 아팠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에게 다가갔다. 민우는 엄마의 등 뒤에 서서 엄마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서연이는 아들의 손길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아저씨, 아파요. 서연이는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다시 한번 흐느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응, 아저씨, 많이 아파. 그녀는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들에게 차마 할아버지라고 말해줄 수 없었다. 선우는 민우를 안고 병실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민우에게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우의 마음속에 아픈 할아버지의 모습 대신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만을 남겨주고 싶었다. 서연이는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차오 독립심 합디였다.
아버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홀로 강하게 살아남아야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그녀가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냈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실패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들 민우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떠난 후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씩씩하게 성장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나가는 법을 배웠다. 만호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이의 행복한 삶을 보고 들으며 자신의 마지막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딸은 그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잘 성장해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서연은 아버지 김만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희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방금까지 폭발했던 분노와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안타까움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초라하고 앙상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 20년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한 번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다. 만호의 얼굴에는 고통과 평화가 교차하는 듯했다. 그는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는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서연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 원망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고백했다. 아빠가 떠난 후에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저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어요. 아빠를 정말 미워했어요.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아빠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들을 아버지 앞에서 모두 쏟아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만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가 없었기에 저는 홀로 강해져야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알게 모르게 독립심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가 떠난 후에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서연이의 고백은 만호의 심장을 울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딸이 그 상처를 딛고 강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들도 있어요. 아빠가 이 모든 것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우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민우가 얼마나 밝고 순수한 아이인지, 얼마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민우가 아침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녀는 아버지가 민우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호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이의 행복한 삶을 보고 들으며 자신의 마지막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했다.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딸은 그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잘 성장해 있었다. 선우는 병실 문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연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만호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이 서연이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만호가 서연이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연민했다. 그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삶의 마지막을 보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밤이 깊어지자 만호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그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만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딸에 대한 사랑과 안도를 담은 눈물이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원망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서연이를 품에 안았다. 서연아, 아버님은 편안하게 가셨어. 아버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가셨을 거야.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야. 그의 위로에 서연이는 더욱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김만호의 죽음은 서연이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만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서연이와 선우 그리고 민우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만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민우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렸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서연이는 민우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아픔을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민우야, 할아버지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어. 우리 민우는 할아버지처럼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야 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 민우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는 그 아픈 할아버지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서연이는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완전해졌다. 김만호의 생명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의 몸은 여러 기계에 의존한 채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매일 병실을 지키며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동안 외면했던 과거의 아픔과 미움,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후회와 사랑을 모두 쏟아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새벽 만호의 몸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침대 옆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만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는 서연이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했다. 서연이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직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고 그에게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축복을 받고 싶었다.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만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다. 그의 눈은 흐릿하게 깜빡였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이에게 고정되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얼굴에 귀를 기울였다. 만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애쓰요, 서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와 고통,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것은 20년 동안 그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세상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었다. 서연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그렇게 미워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제가 다 용서할게요. 아빠, 제발.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절규는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만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딸의 용서를 구하는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듯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 삶은 후회뿐이었다. 도박, 술, 모든 것을 잃었다. 너마저 잃었다. 세상에 나 같은 아버지는 없다. 그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거리에서 너의 행복을 빌었다. 매일 밤 너의 웃는 얼굴을 꿈꿨다.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처절한 고백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노숙 생활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딸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스스로를 벌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 뒤에 이토록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아빠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아빠가 그리웠어요. 아빠를 잊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흐느꼈다. 만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딸의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너는 강한 아이, 내 딸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 내 삶은 행복해야 한다. 내가 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때 민우가 선우의 손을 잡고 병실 문틈으로 들어왔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민우는 작고 따뜻한 손으로 만호의 차가운 손을 살포시 잡았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요. 민우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우의 순수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만호는 민우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손자의 해맑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민우의 볼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에게는 민우의 존재가 마지막 희망이자 축복이었다. 사랑한다. 내 손자. 만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민우의 볼에 닿지 못한 채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숨소리는 완전히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원망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은 그녀에게 깊은 치유를 선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우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서연아, 아버님은 편안하게 가셨어. 아버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가셨을 거야.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야. 그의 위로에 서연이는 더욱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엄마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엄마의 말을 믿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김만호의 죽음은 서연이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만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서연이와 선우 그리고 민우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만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민우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렸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서연이는 민우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아픔을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김만호의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 이서연의 마음속에서 20년간 묵혀왔던 응어리들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끼는 동안 그녀는 미움과 원망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랑과 그리움을 비로소 마주했다. 그의 초라한 죽음은 그녀에게 비극이 아닌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서연이와 남편 이선우 그리고 어린 아들 민우만이 참석했다. 화려한 조문객도 떠들썩한 조화도 없었지만 그 공간은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애도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우는 아직 할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듯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만호의 얼굴은 젊고 건강했으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이는 그 사진을 보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던 따뜻한 기억,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던 애틋한 사랑.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 서연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음을 믿었다. 납골당 안에서 서연이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미워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가 저에게 남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민우에게도 아빠를 기억하게 할 거예요. 사랑해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 공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족의 유대감과 사랑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서연이는 민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 속에는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다. 해맑게 웃는 자신의 모습과 다정하게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음 지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의 잘못도, 그의 아픔도, 그리고 그의 사랑도. 서연이는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서연이는 민우에게 아버지가 비록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민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배우기를 바랐다. 김만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의 삶이 남긴 메시지는 서연이의 삶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한때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등한시했던 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딸에게 마지막 축복을 전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용서가 그 어떤 고통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였다.